여기 시작하고 있어요. 들어갔어요 다. 들어왔어요? 나도 떨어져. 하나만 더. 빨간불 들어와 있네. 음. 둘 다 켜졌어. 들어왔어요 불이? 응, 빨간불 들어왔어. 오늘 한국일보 한국일보 2025년도 11월 11일자 기사. 민주당 이재명 미필적 고의살인 발언 지적한 컬럼니스트 명예훼손 고발. 요즘 왜 그렇게 전한길부터 시작해서 대통령한테 막 함부로 국가의 이미지를 망치게 국격을 다운시키는 그런 격화된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이재명 개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전환기는 미국 가서 그런 짓을 하는데 국민은 참 분노를 안 이길 수 없죠. 이 주변인 사망 견호 비꼬는 컬럼 써. 역사서 11일 컬럼니스트 피의자 조사 철저하게 조금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칼럼을 쓴 칼럼니스트에 대해서 허위사실 기재해 이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발한 것 드러났다. 전환길도 더 이상 그런 짓 못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봐요. 더군다나 해외에 나가서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해당 칼럼맨 산업 재해 사망 사고를 강도 높게 질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인민재판에 빗댄 표현이 실렸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칼럼니스트 박모씨 52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을 조사했다. 민주당이 박씨를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의 칼럼은 박씨가 올해 8월 8일 한 인터넷 매체의 기관 대통령 한마디에 기업 하나 정도는 날아가는 나라라는 제목의 글이다. 이 칼럼은 이 대통령이 당시 포스코 ENC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언급한 발언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도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나,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뭐 Y기업 같은 경우도 이렇잖아요.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현장에서 이렇게 기업들이 돈 버는 데만 연연해가지고 현장 그 공원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참 이렇게 그 기업주의 그 무관심과 투자 회피로 인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서 강한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에 대해서 나는 다행스럽다, 잘한 일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참 잘했다.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그 뭐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 뭐 그 이런 공장에서 이런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를 나서 이렇게 장애를 가진 것에 대해서 기인하지 않았나. 그런 것이 이런 기업들이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죽는 데 대해서 인간의 생명을 개미 새끼 한 마리만 또 못하게 여기고 계속 거기서 반복적으로 사람이 죽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기업이 전혀 그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Y기업 그 장회장이 그러잖아요. 그 Y기업 그 회사에서 용광로에 빠져가지고 계속 죽는데도 전혀 투자를 안 해요. 죽든 말든. 이재명 대통령이
그 공장에서 이게 똑같은 그런 그런 데서 그 사람이 죽으면은 조치를 취하고 거기를 뭐 그 공사 현장을 좀 안보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를 짜서 거기를 좀 더 관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연거푸 5명이 일하다 죽은 것은 이건 미필적 고의에 살인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컬럼니스트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렇게 그 이렇게 무슨 뭐 인민재판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 칼럼니스트가 누군지 이 사람이 핵심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 내가 볼 때는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아까운 생명이 단지 가난하고 그 위험한 그런 데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빈곤층 사람들이 와서 그런 공원 노릇을 하고 공장에서 위험한 짓을 일하는데 여기서 사람이 죽어가면은 인권을 중시하는 기업 오너라면 거기를 어떻게 안전장치를 한다든지 다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자리에서 5명이 계속 연거푸 죽었다는 것은 미필적 고의 살인이다. 맞죠? 나는 이것에 동감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한테 박 씨는 자신의 칼럼에서 노동자 사망은 분명한 비극이며 기업은 그에 상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 책임을 묻는 방식이 대통령 한마디로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인민재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것이 어떻게 인민재판입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통령이 챙기는 것이 그것이 고마운 일이지. 기업들은 돈 벌어먹는데 정신이 팔려지고 그런 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마이기업 그 장의장 보세요. 거기서 계속 사람이 죽어가고 그런데도 돈 버는 데만 연연하고 그 내버려 둬가지고 그 뭐 바지 사장들 뭐 2명 갖다 구속시켰다 돈 주고 뺐더라고요. 5천만 원 주고 뺐더라고요. 그 Y기업 장의장이 거기서 그 공장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바지 사장을 둘이 앉혀놓고는 본래 오너는 뒤로 숨고 뭐 사람 죽어나가면 바지 사장 갖다 구속 두 사람이 구속당하고 5천만 원씩 주고 뺐더라고요. 뭐 그게 어떻게 인민재판입니까? 따끔하게 한 군데서 5명이 일하다 계속 연거푸 죽었다는 건 전혀 기업의 오너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지 자식이나 자기 그 가족이 그랬으면 그렇게 내버려 뒀겠어요? 그러면서 대통령 논리를 그대로 빌려와야 한다면 자신은 정치 야망을 위해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주변 인물들을 극한의 압박 속으로 내몰면서 그 비극적 결과를 정말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과거 이 대통령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 씨를 비롯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사업 실무자, 유한기 전 본부장, 김문기 처장 등 이 대통령 주변 5명이 사망한채 발견된 것은 비공수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은 지나간 것들은 더 이상 들추지 마세요.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박 씨는 또한 설령 죽음을 직접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를 벼랑 끝으로 몰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그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가 기업에 들이대는 미필적 고의의 정의 그 자체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뭐 대통령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전한길이라든지 지금 이 박씨 이 컬럼니스트가 또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 책임 없는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냐. 이미 후보 시절은 실컷 했더라도 일단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에 걸맞는 대우를 하고 이런 일로 흠집 내지 말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민주당의 칼럼 고발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는 2022년 1월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 칼럼을 기고해 더 이상 정당과 정치인들이 국민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보자 총선에서 민주당 뺀 다른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임 교수를 공직선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안팎의 거센 비판에 부딪혀 취소했다. 그랬네요.
한국일보 오늘 2025년도 11월 11일자 기사. 민주당 이재명 미필적 고의 살인 발언 지적한 컬럼니스트 명예훼손 고발. 뭐 이 컬럼니스트뿐만 아니라 전환기도 지금 도가 넘치는 발언을 미국에서 막 하고 있거든요.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관해서도 계속 정치 코멘트를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모빌리티 TV예요. 지기현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여기가 아까 우리가 봤던 데가 모빌리티 TV인데 재판 재개 2025년도 11월 11일자 기사. 모빌리티 TV 재판 재개 이 결국 찬성 국민 흔들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장동 그 재판 계속 하라 그렇게 말했나 봐요. 그 항소를 갖다가 포기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다시 재개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이론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어 국민 여론의 변화에 시선이 쏠린다. 여론조사기관 에버리 리서치는 주 에버리 뉴스와 미디어 로컬 사단법인 한국 지역 언론인 클럽의 공동 의뢰로 지난 7일부터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재개한다는 응답이 50.2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재판을 재개할 필요 없다는 응답은 42.4%, 잘 모르겠다가 7.4였다. 나는 대통령에 관한 재판은 다 중지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그게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연령별은 20대와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재판 재개 응답이 높았고 40대와 50대에서는 재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나는 이런 거 자꾸 흠집내서 좋을 게 없다.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했으며 인천, 경기는 두 응답 오차 범위 내 비슷한 수준이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의 재판 재개 응답이 60.8% 가장 높았고 광주, 전라에서는 재개할 필요 없다는 응답이 55.6%. 앞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임기 내 진행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특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다고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조항을 근거로 재판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법 84조 소추 개념을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일부 소추를 검사의 기소행위에 한정해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가능하다고 보고 다른 쪽은 공판 절차도 소추에 포함된다고 해석해 대통령 재직 중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대통령이 그 헌법 84조가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대해서 대통령 위상이라든지 국정을 올인할 수 없도록 이런 것들을 전부 대통령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84조가. 그렇다면은 과감하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지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 전에 후보 시절에 나는 엄청나게 뭐 12개 범죄에서 5개 재판이 하고 많이 떠들어댔지만 이제 대통령 당선되면 이거 접어야 돼요. 김종원 에버리 리서치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에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론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직의 여부에 대한 국민인식은 향후 국정운영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뭐 누구를 갖다 세워놓는다고 해도 지금 이런 세계적인 국제적인 이런 난국에서 우리 한국이 처한 것은 더 훨씬 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만 한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뭐 지금 국민이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극복하고 잘 대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걸로 자꾸 대통령 흠집내서 뭐 하겠습니까? 헌법 84조가 그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대통령이 돼서 여러 가지 재판에 불려나가고 국민들이라든지 세계적인 그런 모든 시선들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국정에만 전임할 수 있도록 이런 국가의 내란이나 존폐 위기에 관련된 그런 범죄가 아니면은 모든 범죄를 다 중지하고 그냥 중지하고 재판을 그냥 무효시키는 거 이런 것으로 나는 보고 있어요. 그 헌법 84조 자체가 대통령이 국무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재판에 불러내고 하는 것을 국가의 지도자로서 위상이라든지 또 국가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통령을 위한 배려다 헌법 84조는. 그런 맥락에서 자꾸 꼬집어내서 흔들어서 뭐가 좋습니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지지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뭐 나무를 심어놓고 자꾸 뽑았다 흔들었다 이러면 그게 나무가 제대로 자라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대장동인 줄 알았더니 대장동이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한송심 재판을 다시 제기하는 데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하라고 그렇게 했네요. 찬성했다고 그래요. 뭐 모빌리티 TV가 2025년 11월 11일자로 재판 재개 이 결국 찬성 국민 흔들린다 라는 기사에 썬가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한국일보 2025년도 나의 정책 코멘트가